면 2천만 원에 85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 1,700만 원. 니네한테 휴업손해 1,700만 원 청구하겠다고. 하루에 몇만 원 이런 게 아니라 휴업손해 85%를 청구하겠다고. 안녕하세요. 박상무 TV 박상무입니다. 건우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박정민 TV 박정민입니다. 넌 건우잖아. 건우예요, 나는. 오늘도 영상을 안 올리면은 또 2번 연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건우가 잠을 안 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게 됐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야기. 일단 뭐 내용 전달은 확실히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올리기로 한 내용이 뭐였냐면 통원 휴업손해, 그리고 요새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일이 답변해 드리자니까 손만 아파요. 공무원 휴업손해, 말 그대로 그냥 휴업손해죠. 휴업손해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걸 알려드릴게요. 큰 맥락은 2가지예요. 얼마 전에처럼 제가 하나 둘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뭐 신천지다 뭐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로 신천지 종교는 아니고 따로 믿는 종교는 없어요. 좀 지루한가요? 어? 중간에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은 조금씩 얘기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뭐 키즈 채널로다가 뭐 블록을 당할 일은 없겠고, 어쨌든 간에 그 휴업 손해를 2가지로 해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뭐냐면 그 소송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중간에 한번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산에서 내려올 거예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참 단톡방에는 실사례 보상 처리 세부내역서 같은 걸 제가 올려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 마킹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 자료는 보험사에는 보내지 마시고 보고 뭐 자신감도 얻으시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그 보험사가 휴업손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휴업손해에 대해서 크게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되기 전까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고작 1년 정도 된 거예요. 1년 동안 빠르게 발맞춰서 우리 보험사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제스처 이런 건 괜찮은데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보험사도 빠르게 발맞춰서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입원하면 무조건 휴업손해를 지급을 했어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이렇게 건우야 이건 되는데 이렇게 소리 내는 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 입원을 하면 무조건 휴업손해를 맞춰줬었어요. 입원 기간 동안. 그런데 휴업손해 지급률이 올라갔죠. 85%로 100% 기준에서.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실질소득 감소분이라고 하죠. 이 소득이 이번 사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거나 뭐 소송을 통해 받은 확정 판결을 받거나 뭐 그 2가지를 휴업 손해로 한다, 이렇게 약관에 명시를 해 놓는데 그 약관 자체는 보험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약관은 보험사, 그 약관은 보험사가 만든 약관은 아니고 보험사는 그 약관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소송? 할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소득 감소를 증명할 경우잖아.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나 이런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나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나쁜 쪽을 떠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급여가 나오는 데가 있죠. 그럼 소득 감소가 없죠. 그러면은 약관상은 못 받지. 그렇다고 소송을 가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1번 안은 뭐냐면, 치료를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치료를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면 그냥 먹고 싶으면 저거 말랑카오 먹어. 알겠지? 잠깐 지나가셔도 됩니다. 치료를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면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면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원하는 합의금에 어느 정도 준하는 만큼 주는데, 처음에 보험사 직원들이랑 싸우면서 이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휴업소는 안 주냐? 그럼 보험사 담당자분들은 소송해라. 소송하시라고. 물론 이렇게 막대고 얘기하는 적은 없지만, 그러면은 괜히 민원받으니까, 이거는 약관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약관에 이면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통원이에요. 휴업 손해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기준이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그래, 입원을 하면 입원 기간 동안 휴업으로 인정을 해줘서 휴업 손해를 주겠다. 그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오래 그렇게 굳어진 거였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따지고 들다 보니까, 공무원들, 공기업들, 급여 나오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휴업손해까지 맞춰주면서 하다 보니 손해만 더 크잖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암묵적으로 또 룰을 만든 거지. 공기업은 주지 말자고 하자, 이야기하자. 그런데 거기에는 거울의 뒷면이 있어요. 그게 통원이에요. 통원. 담당자한테 한마디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담당자님, 제가 그럼 퇴원을 했다고 치고, 그래요. 그럼 그 약관상 실질 소득 감소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소득이 감소가 안 됐으니 나는 소송 가기도 싫으니까 퇴원을 해서 내가 통원을 진행을 할 때마다 나는 회사에 월차도 내고 반차도 내고 회사에서 급여가 줄어들 거다. 그럼 내가 통원할 때마다 급여가 줄어들 때마다 내 휴업손해를 인정해 줄 거냐?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약속해라.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라. 내가 통원하면서든 나중에 이 사고로 인하여 통원을 하던 이 사고로 인하여 휴업이 감소하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휴업 손해를 인정을 해 줄 거냐? 인정을 해 줄 거냐? 그 이야기를 하면 곰돌이 푸댑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게 또 맞는 말이고,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말장난 하자는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그러면은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까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한마디 뭐야? 건우야, 좀만 조용히 해줘. 알았지? 알았지? 조금만. 건우, 조금만 조용히 해줘. 오케이? 담당자가 말장난 하지 마세요 하면, 이게 왜 말장난이냐고. 실질소득 감소, 이 사고로 인하여 실질소득 감소에 대해서
서류로 입증하라 해서 서류로 입증할 수 있지 않냐. 내가 통원 치료하는 동안 급여가 줄어드는 거,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만근을 채웠을 경우에 만근 수당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기업마다. 그 만근 수당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그죠? 만근 수당이 50만 원이야. 월급은 400인데 그 만근 한 번 때문에 50만 원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날 내가 만근 안 하고 통원 치료 하루 한다면 그럼 휴업손해는 50이 돼야 돼요.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까? 돼요. 물론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근데 법원 판결로 가는 거 아니잖아. 법원에서 약관대로 하자면 약관대로 해주겠다고. 연차? 월차? 내가 날려서라도 병원 치료 아프니까 받고 그거 휴업손해 니네한테 85%다 청구하겠다고. 내가 100% 떨어진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통원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떨어지면 2천만 원에 85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 1,700만 원. 니네한테 휴업손해 1,700만 원 청구하겠다고. 하루에 몇만 원 이런 게 아니라 휴업손해 85%를 청구하겠다고. 이게 약관에 어디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약관대로 하자며. 약관대로 하자며. 그걸 약속하시라고 하세요. 약관대로 할 거를. 향후 치료비 적정선으로 잡아서 합의 다 마무리합니다. 물론 뭐 2주 진단 염자인데 2천만 원 주세요. 말도 안 되진 않겠지만 그래요. 너무 과하죠. 그런 게 아니고 좀 합리적인 합의선을 도출한다면 그 부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말장난해서 말싸움 이기고 싶으시면 그 방법 쓰시라고. 그 마무리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나 건우야 그거 해도 되는데 저 벽에다 꽂은 선은 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죠?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교통명상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어떨 때는 소송 이야기를 해요. 판례를 이야기하죠. 어떨 때는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갑니다. 판례 따르고 싶으면 소송하세요.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죠. 물론 화법이라는 게 그게 맞는 거긴 한데 너무 그렇게 가면 이렇게 약관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라고요. 약관대로 가고 싶으면 휴업손해 내가 지금까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 전액에 대해서 인정해라. 이렇게. 대물 것도 적용해 줄 거냐? 내가 자동차 찾으러 가는 동안 발생하는데 휴업손해에 대해서 적용해 줄 거냐? 대인을 대물에 적용해 줄 거냐? 저 그럼 두 가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것까지 이해했죠? 소독제.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대비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럼 자영업자들이나 주부분들 휴업손해, 실질적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 근데 뭐 자영업자들이나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간에 휴업손해 보험회사가 또 인정해 주려고 하잖아. 자, 두 가지 예시를 또 들어드릴게요. 어차피 영상 늘어졌는데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그 뭐야, 건우야? 화장실에 갔다 놀라고. 아, 그건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아니야. 그거 피부 마사지 할 때 하는 거야. 거기다 놔. 죄송합니다. 어차피 늘어지긴 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제가 얘기가 없다고 그런 얘기, 귀여우세요.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은 영상 보지 마세요, 그냥. 이 여건이 아니면 이 영상 오늘도 못 올라가요. 왜냐면은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저희는
애기가 학교를 쉬어요. 뭐 격일, 격주 뭐 이렇게 쉬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학교 픽업해야지, 뭐 과외하지, 뭐 학원하지. 바쁘잖아요 다들. 건우야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돌아다니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라도 찍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는 그 좋은 취지를 항상 알아주시고 하급심 같은 경우에 그 통원 같은 경우 해업손해 법원에서 100% 다 인정해 주죠. 중간 조정 생길 수 있지만 인정 다 해주잖아요. 대법원 안 가게 만들고 있고 지금 누가 만든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하급심 판례 같은 거는 판례 검색가서 다 찾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보세요. 대신에 현재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서류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건우야 너무 돌지마, 어지러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산재, 지금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노무사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산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2015년 아니면 1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별첨 개정된 건이 하나 있죠. 추가 변동된 게 하나 생겼는 게 있는데 근로노무 몇 항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직원분들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청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첫 번째는 노무사분들이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없어요. 근데 해당이 되는다고. 잘 들어보세요. 근로자가 산재를 처리를 받으면은 요양기간을 받죠. 뭐 3개월 요양기간을 받으면 그 기간 내에는 통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요양기간 내에는 요양급여를 인정을 받습니다. 건우씨 잠깐만, 안 돼요. 안 돼. 지금 다 끝나가요. 일로 오세요. 끝나면은 책 하나 더 읽어줄게. 요양기간 인정기간 3개월 동안 요양급여가 나오죠. 휴업손해라고 표현하면 알아듣기 편하니까. 그런데 재요양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재요양은 뭐냐면 요양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쳤던 그 건으로 인해서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산재는 평생 가는 거 아시죠? 1년 지나 2년 지나든 또 재발한 거야. 그럼 또 재요양을 신청해서 재요양이 인정이 돼. 그럼 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또 받잖아요. 그 알아듣기 쉽게 휴업손해. 건우야 너 멀리 나가면 안 돼. 멀리 나가면 안 돼. 자, 근로자일 땐 이렇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근로자였는데 내가 근로자 때 산재를 받았어. 다쳤어. 산재를 받았어. 그리고 회사를 퇴사한 거야. 그리고 내가 식당을 차려서 자영업자가 됐어. 그러다가 자영업을 하는데 그 산재 때 다쳤던 게 다시 재발했어. 그래서 문득 생각해보니 이거 산재 다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재요양 신청을 했더니 뭐 안 된다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신체감정 통해서 재요양을 받았어. 그래서 병원비, 뭐 수술비, 뭐 재활할 수 있는 비용, 뭐 헬스장 비용 뭐 다 받았어. 근데 휴업손해는 자영업자라 못 준다는 거야. 휴업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죠? 그게 15년인가 16년도까지는 못 줬어요, 자영업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 직장인은 재취업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니까
급여가 없다는 게 명확히 서류로 나오는데, 자영업자는 내가 통원 치료하든 입원 치료하든 가게는 돌아가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에 내가 신고를 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휴업손해를 잡아서 줄 수 있느냐, 그게 쟁점이었어요. 그게 바뀌었다고요. 그거 제가 바꿨어요. 제가 처음으로 청구해드렸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 병원에 간 횟수, 병원에 간 날을 휴업으로 1시간을 병원 치료를 받던 30분을 받던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분명히 휴업이 발생한 게 보이니까 그걸 휴업일로 인정해서 휴업손을 잡아주자.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4, 5년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청구를 안 하는 건 뭐 대부분이고, 이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죠. 그래서 소송할 때는 지금 뭐 하급심에서는 통원휴업손해를 다 인정해주는 추세니까 이거를 뭐 특별히 뭐 조문을 넣거나 이렇게 소송할 때 자료를 안 쓰는데, 언젠가는 대부분까지 갈 기회가 있으면 통원휴업손해 자체적으로 바뀔 거예요. 아니면 보험회사 약관이 개정되거나. 어쨌든 간에 통원휴업손해에 대한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손해율. 근데도 좀 따지고 싶다 그러면 거울의 뒷면을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곰돌이 풀가 됩니다. 여기까지 박상무의 통원휴업손해였고, 단톡방에 서류는 올려드릴게요. 남용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보시기만 하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박상무였고요. 인사는 같이 하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박건우입니다. 맞겠습니다. 장비.